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울산광역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연경입니다. 4월 5일에 치러지는 울산광역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아시다시피 평일에 치러지는 만큼 여러분의 관심과 투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울산광역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울산광역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70분 동안 생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토론해보시고 울산 교육감에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또 어떤 공약을 갖고 나왔는지 잘 살펴보시고 울산 교육감으로 자질을 판단하시고 또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서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울산광역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에 나오신 후보자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울산광역시 교육감 보궐선거에는 총 2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고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해당하신 2명의 후보를 모두 토론회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보자들이 앉아 계신 자리 배치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공정하게 정해졌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추첨에 따라 앉으신 순서대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홍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김주홍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천창수 후보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육감 후보 천창수입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 진행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고요. 토론 방식과 질문 내용은 울산광역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시작 발언을 시작으로 공약 검증 토론, 공통 질문, 주도권 상호 토론, 그리고 또 공통 질문 2번이 있고요. 공약 검증 토론, 주도권 상호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서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발언 순서는 추첨에 의해서 앉으신 순서에 따라서 각 토론 진행 방식마다 공평하게 우선순위가 돌아가겠습니다. 원활한 생방송 토론의 진행과 후보자들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사전에 후보 설명회에서도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발언 시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후보자들 앞쪽에 보시면 모니터에 발언 시간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앞쪽에 보시면 발언 시간이 10초 남았을 때는 노란불, 종료할 때는 빨간불이 켜집니다.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도 꺼지고 카메라도 사회자에게 돌아오니까요. 보시고 유의하셔서 시간 안에 말씀을 잘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시작 발언 시간을 드릴 텐데요. 각각 1분씩입니다. 추첨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주홍 후보 1분 동안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보수 교육감 단일 후보 김주홍입니다.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우리 아이들은 사교육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코앞인데 이념 편향 교육이다, 하향 평준화 교육이다 하는 것이 울산 교육의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울산 교육 이대로 무너져도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제 울산 교육감 자리마저 부부 세습으로 하려는 후보가 있습니다. 울산 교육감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입니까? 한 집안의 전유물입니까? 울산의 미래 교육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울산 미래 교육을 위해서 저 김주홍을 지지해 주십시오. 4월 5일 울산의 교육이 바뀝니다. 저 김주홍이 바꿔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천창수 후보 1분 동안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 교육감 후보 천창수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교육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건강도 챙겨야 하고 공부도 시켜야 하고 인성도 키워야 합니다. 저는 교사를 하면서 그랬고 교육감 선거를 치르면서도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아이들의 꿈과 가능성,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은 대립과 갈등으로 가득 찬 정치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가르기 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정책을 중심으로 승부하는 깨끗한 선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약 검증 토론 시간인데요. 울산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 준비한 공약을 발표하고 그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한 후보가 2분 동안 공약 발표를 하고요. 그러면 그 공약을 들은 상대 후보가 30초 동안 질문을 한 이후에 공약을 발표한 후보가 1분 동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천창수 후보 2분 동안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은 모두 다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고 다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다양한 조건의 학생들이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맞춤형 미래교육과 다양한 체험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이 되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초학력을 보장하겠습니다. 축구에서 기초 체력이 중요하듯이 혼자의 힘으로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기초학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토론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의 비중을 높여서 함께 협력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캠퍼스 방과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과학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미래교육 종단팀과 빅데이터 팀을 운영하여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부지 매입과 폐교 활용 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체험시설 확보하겠습니다.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동해분교 부지에 도서관을 포함한 어린이 독서체험관을 건립하겠습니다. 구군별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체험 지원 등으로 학생들이 마을 곳곳에 마련된 체험시설과 체험 공간에서 즐기면서 창의력과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공약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김주홍 후보 30초 동안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 공약을 굉장히 많이 열거하셨는데 그 기초학력 뭐 이걸 책임지겠다고 그러셨는데 한 아이도 뭐 포기하지 않는 뭐 그런 그 교육 정책을 하겠다, 그런 교육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과 맥락이 통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기초학력에만 너무 그렇게 매몰되면 그 이외의 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최우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거의 다 없애고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도 없애지 않았습니까? 네, 질문을 들으셨는데요. 천창수 후보께서 1분 동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 학교 수업을 잘못 알고 계신데요. 기초학력을 얘기하는 것은 반에 1명 정도입니다. 그 학생들에게는 협력 강사를 붙여서 수업을 따라할 수 있게 도와주고 나머지 학생들은 정규 선생님들이 지도하게 됩니다. 그 수업 속에서 다양한 강의도 듣고 또 선생님께서 다양한 수준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토론 주제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과제를 주게 됩니다. 그 수준에 따라서 수업을 하게 되고요. 자꾸 이렇게 뭐 영재 교육 이런 걸 좀 말씀하시는데 지금 울산에는 굉장히 많은 영재 교육원이 있습니다. 유니스트와 또 협업도 하고 있고요. 울산과학대, 울산대학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특정 학교를 정해가지고 지역 거점형 영재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학생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주홍 후보 2분 동안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저의 기본 공약은 과감한 투자로 무너진
울산의 교육을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지금 울산 교육의 절실히 필요한 건 이념이나 명분이 아닙니다. 투자와 실력입니다.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연 120만 원 학생체력 활동 지원비와 연 10만 원의 문화활동 지원금을 울산 학생페이로 지급하겠습니다. 체육복도 사고, 체육 장비도 사고, 각종 체육 활동을 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또한 영화도 보고 음악 감상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인데 이것을 교육청이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전국적으로 유명한 일타 강사의 강의를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제 학원비도 걱정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울산 학생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 최고의 강의를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울산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울산시 그리고 울산시 의회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중앙정부, 시청,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계획된 사업을 실현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울산 교육에 대한 확실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 있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4월 5일 울산의 교육이 바뀝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바뀝니다. 저 김주홍이 바꾸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천창수 후보께서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후보님이 발행한 공보를 보니까 유아체험교육원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설립되어 있습니다. 은장에 있는 큰 나무 놀이터입니다. 여기서 놀이교육, 숲체험교육, 생태교육을 하고 있고요. 인기가 굉장히 높고요. 다른 지역의 교육청에서도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설립하고자 하는 유아체험교육원은 큰 나무 놀이터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김주홍 후보 1분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유아 체험 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완벽하다고 주장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유아 체험 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다가 보다도 그러니까 첨단 기술적인 측면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시설들이 갖춰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연 체험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체험도 하고 기술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무슨 영재교육원 그쪽에 집착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이 영재성이 다 있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교육에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아체험교육원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어린 학생들이지만 그 학생들의 영재성을 그걸 찾아내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구성하는 교육원입니다. 네, 두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통 질문 순서인데요. 제가 두 분의 후보 모두에게 공통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1분 30초 내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통 질문은요. 학교 폭력의 사전 예방과 사후 보호 및 치유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드라마 더 글로리의 영향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대면 수업 정상화 이후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학교 폭력의 사전 예방과 사후 보호 및 치유 대책에 대해서 각각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김주홍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 학교 폭력은 이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렸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게 사전 예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점입니다. 사후 예방은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대처하는데 실패한 가장 커다란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것을 처리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매뉴얼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 있고 더구나 이 문제를 신속히 처리한다.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고 계신 후보가 계신데 이 문제는 신속히 접근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그 매뉴얼에 충실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그리고 공정하고 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인성 함양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학생들의 인성을 풍부하게 함양하고 그리고 좀 물리적인 그런 조치로 교내외 폭력 예방을 위해서 퇴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학교안전경찰대를 설립하겠다. 그리고 이들이 항상 교내를 상시 순찰하고 또 선생님들도 순찰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안전 귀가 지원 활동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학교 폭력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그 가해자나 또는 피해자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관리하기 위한 소위 건강관리원도 설립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천창수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폭력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중요한 이유는 성장기 학생에게 학교 폭력 피해는 평생 씻기 어려운 상처로 남기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의 근저에는 자기중심적 사고와 인간에 대한 무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의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도 자신과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고 인격을 가진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교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권 감수성을 키워야 합니다. 동물 사랑 교육, 학교 텃밭 가꾸기, 함께하는 문화예술활동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통해서 감수성을 키워야 학교 예방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 형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 폭력 예방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전문가 참여하는 교육감 직속기구를 만들겠습니다. 교육감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속한 분리와 함께 신속한 사안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2차 피해를 막고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두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상호 토론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한 후보당 5분의 주도할 시간을 드립니다. 각각 주어진 5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주제로 상호 토론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와 어떤 주제든지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순서지만 원활한 상호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최소한의 사회자 제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의 질문이 너무 길거나 즉 질문이 1분을 넘거나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할 시간을 최소 30초 이상 보장해주지 않을 때 사회자가 제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천창수 후보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천창수 후보 5분 동안 주도권 가지고 상호 토론해 주십시오. 후보님께서는 지난 선거에서도 울산 교육이 무너졌다고 주장하고 오늘도 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노키 교육감 취임 이전에 울산교육청의 청렴도는 전국 거의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초중고 무상급식 비율도 전국의 70.5% 평균입니다. 보다 한참 낮은 43.2%였습니다. 역시 전국 꼴찌를 거의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울산교육청 청렴도는 17개 교육청 가운데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학부모 부담 경비도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공교육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후보님께서는 왜 울산 교육이 무너졌다고 주장하십니까? 그건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위 하향 평준화를 결과하는 그런 식의 교육 방법이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공교육이 무너졌고 이거는 증명된 것이 사교육 시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강변을 하실 게 아니고 그런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시고 그 원인을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향 평준화 주장은 작년에도 하셨는데 작년 그 토론 과정에서도 이미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거 다 증명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작년 교육감 선거에서 양자 대결로 치러진 부산과 경남의 경우에는 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보님의 경우에는 10% 이상 큰 격차가 났습니다. 후보님의 주장대로 하면 학부모님들과 울산 시민들이 무너진 울산 교육에다가 지지한 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후보님 주장은 울산 시민들의 선택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키 교육감에 대한 직무 수행 지지도도 거의 전국 2,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좋습니다. 시민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거지만 울산 시민들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교육 행정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겠다고 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돌아가신 전임 교육감님이 수학 능력 시험을 들었습니다. 증거로 들면서 뭐 성적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제가 증거를 여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데이터에도 이게 반영돼 있고요. 이건 우리도 그 다른 곳에서 이제 입수한 자료인데 지금 8개 그 광역시 중에 그러니까 서울과 세종을 포함 8시 광역시 중에 8위입니다. 2022년 성적입니다. 국어가 8위입니다. 수학이 7위입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은 저는 해답이 영원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울산 시내 수많은 학부모님들이 어떤 불만을 갖고 계신지 경청을 하십시오. 학력이 떨어진다고 공부를 안 시킨다고 네. 이렇게 하는 불평불만이 터져나오는 걸 왜 외면하십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시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노키 교육감이 거의 4년, 5년 가까이 이렇게 행정을 맡았는데 굉장히 많이 오를 때도 있었고 또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를 때는 또 어떻게 또 설명하실지 궁금합니다. 자, 질문 이어갑니다. 저는 교육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이념으로 재단하게 되면 교육 현장이 둘로 갈라지고 상대방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는 자신을 보수라고 규정하면서 자신과 다른 의견은 무조건 틀렸다, 없애버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재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네. 너무 시간을 길게 쓰고 계시다는 거 지금도 지적합니다. 진보와 교수 나눠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창수 후보의 그 인생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노동운동하면서 위장 취업하시고 그런 소위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셨던 그런 분 아닙니까? 네, 이렇게 상호 토론 첫 번째 5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김주홍 후보께서 5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선거를 함에 있어서 교육감 선거는 좀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요? 사실에 입각해서 좀 진행이 되는 여러 가지 증거도 좀 그렇게 서로 제시가 되는 이제 그런 선거가 되기를 사실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천창수 후보의 현수막을 보니까 뭐 40.1% 뭐 이러면서 이제 지지율이 높다. 그래서 이런 지난 2월에 있었던 이런 이 MBC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딱 양자 대결인 것처럼 이렇게 딱 내놓고 1위다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런 현수막 걸고 계시죠? 예. 그럼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질문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안 끝났습니다. 짧게 대답해 보시죠. 질문이 좀 길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당시에 그 사자 대결 통계입니다. 하지만 4명 중에서 40.1%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후보님들이 2위 하셨는데
그다음에 F는 13%, 12%. 아마 세 분이 뭐 다 합치는 수준이 저 1이기 때문에 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큰 그게 통계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른다 하는 대답이 18%였고요. 세 사람의 지지율을 합치면 41%가 훨씬 넘습니다. 따라서 20%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천창수 후보에게 대해서 지지하지 않은 결과를 마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양 이렇게 호도하고 그렇게 지금 플래카드를 걸어 놓으신 겁니다. 이거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니 그리고 잠깐만요. 그다음에 지금 천창수 후보님을 보면 계속 돌아가신 그 전임 교육감 그 성함을 계속 쓰고 있죠. 저는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이름 석자와 저의 정책을 걸고 선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천창수 후보님은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돌아가신 부인의 이름만 보이고 또 그 부인의 정책만 오늘도 벌써 몇 번을 그 얘기를 하고 계신데 왜 그렇게 하시는 질문이 걸까요? 좀 길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답변해 보시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자, 지금 이번 선거는 전임 노키 교육감의 정책을 이어가는 후보하고 그걸 부정하고 중단시키려고 하는 후보하고 사이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노키 교육감의 정책을 이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키 교육감의 정책을 됐습니다. 시간 거의 다 됐고요. 제가 30도 말씀 안 좀 됐습니다. 드릴게요. 충분히 30초는 이야기 시간 보장해 주시기 주셔야죠. 바랍니다. 자, 중간에 끊으시면 아닙니다. 시간 30초 드렸습니다. 아니 안 됐습니다. 제 리듬이 깨지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카운트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키 교육감을 언급하는 게 당연한 거고 반대로 후보님께서는 중단하고 싶으니까 그걸 계속 부정하고 반대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차이밖에 그만하시죠. 없습니다. 됐습니다. 시간 너무 드렸어요. 그리고 저를 무슨 정치학 박사로 울산대학교에서 제가 정치학 교수였다고 해서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정치하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정당에 가입한 적 있습니까? 저는 제가 학문적으로 그 얘기는 해왔었고 아닙니다. 네. 아니 저를 무슨 정치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하시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는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정치 활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왜 저한테 그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천 후보께서는 그 사회교육과를 나오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대놓고 사회주의 하셨습니까?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거의 비슷한 얘기라는 거죠.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지금 전 1분도 안 썼어요. 답변 시간 드릴게요. 지금 부부 세습과 관련해서 그 노키 질문을 지금 너무 오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막지 마세요. 노키 재단 추진위원회 뭐 지금 공동 이렇게 대표 하면 제가 그러시는데 답변할 시간이 없습니다. 질문만 사회자님 제가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요 다음 자유토론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30초 이상씩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상호 토론 시간이 다음에 한 번 더 마련이 돼 있습니다. 두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시간에 대해서 계속 문의를 해주고 계시는데 질문이 1분을 넘지 않으면 되고 답변 시간이 최소 30초 이상 보장이 돼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카운트는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두 후보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제가 두 분께 공통으로 질문을 드릴 테고요. 1분 30초 내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울산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월 평균 36만 7천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곧 학부모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기고 교육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김주홍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공교육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울산 시민 여러분들, 제가 만난 시민 여러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시는 거예요. 천창수 후보님만 외계에서 오신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하향 평준화 교육, 이념 편향 교육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장 많고요. 저는
이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서 학생이 행복한 학교, 그리고 부모님들이 안심하시는 학교를 만드는 그런 교육감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 학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학습 능력 증진 프로그램, 예체능 프로그램, 최우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고요. 또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연 120만 원의 체육활동 지원비와 연 10만 원의 문화활동 지원비를 학생 페이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아까도 드렸었고요. 또 전국의 유명한 일타 강사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고, 또 사립 유치원 무상교육 전격 실시나 또 성장기 아이들을 위한 건강 검진 이런 것들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교육 정상화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생 프로그램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보수교육, 위탁교육의 기회도 강화하고요. 일반 행정직의 또 경쟁력도 동시에 강화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네. 자, 다음으로는 천창수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사교육비가 울산이 제일 낮습니다. 자꾸 울산이 아주 높은 것좀 얘기하는데 전국 평균에 비하면 훨씬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좀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많이 가지 못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자,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공교육을 강화하면 저절로 좀 줄어들까 생각합니다. 저는 공교육 강화를 위한 4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학습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 공약 발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튼튼한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통합 맞춤형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1수업 2교사제를 통해서 협력 강사를 붙여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1수업 2교사제를 중학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토론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을 강화하여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래 역량인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수업이 되도록 수업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캠퍼스형 방과 학교를 통해서 자기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넷째, 배움은 교과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체험시설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3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제가 두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면 1분 30초 내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돌봄 교육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인데요. 통계청이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교육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천창수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가족이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낸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이 많습니다.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이상이 현실이 될 때까지 공교육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돌봄 유형을 다양화하겠습니다. 필요할 때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으로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 저녁 돌봄, 틈새 돌봄, 급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시 보험 서비스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돌봄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아이들이 방과 후 놀이나 예체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돌봄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 확대 운영에 따라서 단위학교 교직원들의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기존 방과 학교 지원센터를 방과 후 학교 돌봄 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학교별로 진행되는 돌봄 서비스는 유지하고 시범적으로 각 지역별로 거점 학교를 만들어서 돌봄 모델을 운영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주홍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의 대표 공약인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이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돌봄 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새롭게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 정부는 돌봄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서 2025년부터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늘봄 교육 운영을 핵심적 교육 정책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늘봄 교육이 단순한 그 돌보기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방과 후 또 방과 전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돌봄을 대비해서 아침 간편식 그리고 오후 방과 후 늘봄을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석식 간식 간편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늘봄 운영 시간을 저녁 8시까지 확대해 나가기 위한 시설 마련과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감이 되면 가능한 한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늘봄학교 시범 사업을 울산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그 울산형 늘봄학교 모델을 2024년부터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면서 울산의 부모님들께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한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울산광역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울산광역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울산 MBC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다시 공약 검증 토론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앞선 공약 검증 토론과 마찬가지로 먼저 한 후보가 2분 동안 공약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공약을 들은 상대 후보가 30초 동안 질문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공약을 발표했던 후보가 1분 동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먼저 김주홍 후보께서 2분 동안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예, 오늘 저의 두 번째 공약은 행복한 학생, 건강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학생이 행복하려면 학교가 즐거워야 할 겁니다. 첫째, 4월 5일 우리 아이들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김주홍표 맞춤형 교육이 시작됩니다. 교육은 투쟁이 아닙니다. 학생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하향 평준화 교육을 중단하고 이념 편향 교육, 좌파 교육을 중단하겠습니다. 대신 정규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재미있게 학교에 재미를 붙이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능력 향상은 물론 예체능 활동 그리고 최우수 학생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고 즐거운 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자체의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학교 간 프로그램, 교육청 프로그램까지 다 합쳐서 그리고 선생님이 제시하시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이 전문가가 제시하는 석박사들이 제시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각종 스카우트와 청소년 적십자 활동이 지난 교육감 시절에 거의 폐지되다시피 위축됐는데 이 부분도 정상화시켜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조기 등교 초등학생을 위한 간편식,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오후 간편식도 제공하겠습니다. 학교에 남아 공부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저녁 도시락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장기 우리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김주홍표 종합 검진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학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생 안전 경찰대를 설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은 사후 처방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처리보다는 공정하고 투명한. 네, 이렇게 김주홍 후보의 공약까지 들으셨습니다. 천창수 후보 30초 동안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지금 학업 중단 대책인데요. 울산은 지난해까지 8년 동안 학업 중단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전국 평균이 0.8%인데 울산은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아이도 소중합니다. 가능하면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세밀한 학업 중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네, 김주홍 후보 1분 동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기초학력이 모자란 학생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겠지요. 저는 이 부분을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흡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일정한 수준의 어떤 기초학력이 도달하면 그 다음 단계로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에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문제는요, 이 부분에 너무 천착을 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을 놓친다는 것이지요. 예술, 그러니까 음악 미술 쪽이나 또는 체육 쪽에 특기가 있는 학생들은 그쪽으로 발전시켜줘야 되고요. 또 사회성이 아주 이 친화력이 높은 학생들은 그쪽으로 자기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울러 종이와 연필로 공부하는 데 익숙한 학생은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천창수 후보께서 2분 동안 공약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복지 안전 분야 공약입니다. 먼저 올해 2학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까지 사립 유치원 무상 교육을 조기에 실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님들의 교육 경비를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를 또 구축하고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간식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학교 급식에 학생의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식품비 단가를 대폭 인상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중고 신입생들에게 체육복비를 지원하고 교복비 지원도 30만 원 인상할 것입니다. 학부모 만족도가 아주 높은 치과 주치의 제도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지진, 또 울산의 특수한 방사능 누출 같은 재난 시에 위기 대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기르기 위해서 울산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을 건립하겠습니다. 체험 중심의 안전 예방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예방 교육도 하겠습니다. 또 학교 건물이나 학용품 등에는 약간의 유해 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구입하는 학용품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겠습니다. 또 교육재난 대응기금을 별도로成立해가지고 코로나19 같이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교육재난이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를 중단없이 지키겠습니다. 거기다가 더 촘촘한 교육복지로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습 위주의 안전체험교육과 빈틈없는 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김주홍 후보께서 30초 동안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많은 공약하셨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죠. 아마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제주연수원 사업 예산 200억 두 차례에 걸쳐서 신청했지만 전액 삭감됐습니다. 제3 공립특수학교 사업 이거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다양한 복지국 공약을 내거셨는데 이거를 하려면 시의회와의 협력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무슨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이번에는 천창수 후보께서 1분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시의원들도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자기 편이라고 마음대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울산에는 다양한 시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협조를 구할 자신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육, 좋은 정책은 그 시의원들에게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 예산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울산 시민들이 상당히 실망할 것입니다. 시의원들도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작업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고 정책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냐 아니냐가 시민들의 여론을 결정하게 되고 그 여론에 따라서 시의원들의 태도도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상호 토론을 한 번 더 준비하는데요. 한 후보당 5분씩 주도할 시간을 드리고요. 각각 주어진 5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상호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상호 토론 시간에 대한 문의를 좀 해주셨는데 저희와 제작진들이 시간 체크를 꼼꼼하게 하고 있으니까 시간 관리를 잘 하셔서 주도권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1분을 넘을 때 그리고 답변할 시간을 최소 30초 이상 보장해 주지 않을 때 저희가 제지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천창수 후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천창수 후보 5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 토론해 주십시오. 네. 앞에서 학교 폭력 대책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교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학생들의 상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학생들 사이에 같은 반 친구들 사이에 관계가 어떤지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또 정서 위기에 있는 학생들은 상담도 해야 되고 또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작업도 해야 합니다. 또 학교 폭력에 대한 연수도 많이 받아야 합니다. 현장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생 지도와 수업 외에도 다른 행정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과다를 호소하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후보님께서는 지난번 토론 때도 제가 한번 질문 드렸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업무 과다에 따른 부담 해소 그 말씀하시나요? 네. 글쎄요, 이제 그 업무가 과중하다 안 하다 하는 그 판단 기준은 그 선생님이 맡고 계신 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르지요. 보직을 맡고 계신 선생님 계시고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을 맡고 계신 선생님이 계신데 담임 선생님을 맡고 계신 선생님은 본분이 그 학생들의 신상, 가족관계, 성적 그리고 그 학생의 심리 상태까지 파악하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저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무가 과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그 행정적인 잡무 같은 경우는 따로 상당히 많은 그 소프트웨어도 개발이 돼 있고 또 행정 전문 인력들이 지금 이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전문화시켜서 관리하면 잔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학교는 교육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울산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40개 학교에 교무행정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전담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교사들이 상담을 쉽게 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고요. 자,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교사들의 업무를 줄이기 위한 학교 업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지 또는 추가할지 계획이 있습니까? 그 업무 시스템은 사실 지금 있는 소프트웨어도 그걸 위해서 많이 개발이 됐죠.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또는 학교에서 너무 많은 보고 자료나 세세한 부분까지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것도 큰 그 부담의 요인이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문의 가지수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의 양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그 맡은 임무에 따라서 담임교사는 담임교사로서 보직교사는 보직교사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분량의 어떤 그 잔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할 것이고요. 네, 그것도 모듈 방식으로 네. 하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그동안도. 네, 업무 시스템 얘기를 좀 묻었는데 뭐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 인연 편향 교육을 하고 있다. 그래서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구에 대구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민주시민교육도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구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민주시민교육센터까지 만들어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민주시민교육이 왜 편향된 교육인지 이념 편향 교육인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대답드리겠습니다. 아니 또 함께 묻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면 노동인권 교육도 뭐 문제가 많다. 지난번 토론 때 말씀하셨는데 이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노동인권 교육을 3월달 지금 3월달입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네, 있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것을 폐지하겠다고 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면 민주시민교육 그거 자체를 폐지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주시민교육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그런 소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 그 민주시민교육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고요. 또 노동인권 교육도 마찬가지. 네. 자, 이번에는 김주홍 후보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5분 동안 상호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창수 후보님은 자신의 정책과 자신의 비전은 없는 분입니까? 그렇게 돌아가신 그 부인의 그 이름 뒤에 숨어 계셔야만 표가 많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것쯤은 충분히 아셨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창수 후보께서는 그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창수 후보님이 1월 30일에 소위 만든 이 단체가 노키 재단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동대표를 맡고 그걸 직업이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게 직업이 맞나요? 그리고 이 천창수 후보께서 이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게 생겼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질문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대답하시죠. 네, 그거는 경력이죠. 직업이죠. 그래서 그는 이미 선관위에 다 신고를 했고 확인을 다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점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이렇게 노키 교육감 뒤에 숨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노키 교육감과 저는 40년 평생 친구입니다. 평생 친구고 평생 동지였습니다. 생각과 철학과 삶이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키 교육감 은근 많이 한 것이고 꼭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원하고 요구하고 있는 게 노키 교육감의 교육 정책이 계속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키 교육감의 40년 친구고 함께 삶을 같이 왔던 사람이고 교육 철학을 공유한 사람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또 질문 드릴게요. 그 노키 재단 이게 만들어진 게 추진위원회라는 게 1월 30일 날 만들어졌었고요. 그죠? 그리고 2월 1일 날인가 천창수 후보님 추대위원회인가 그게 만들어졌죠. 불과 이틀 상관이었습니다. 그거는 이 노키 재단 추진위원회가 사전운동 조직이었거나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 신문기자 질문에 그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중단이 됐다면 지금 이렇게 직업이라고 쓰시고 계신 부분은 허위 사실이 됩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즉이 계속 그걸 더 문제 삼으시는데 실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전선거운동이 어떤 선거운동을 했는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런 말씀도 안 하시면서 무조건 사전선거운동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곤란하죠. 지금 중단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그것이 존재하고 있고 저는 공동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못 씁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 공동대표직을 유지하고 있고 그 조직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당연히 있죠. 네. 그러면 그게 사전선거운동 조직이 지금 선거 조직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선거운동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잠깐만요. 네. 제가 지금 주도권 갖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전교조 관련해서 지금 7월 달에 민주노총 총파업에 전교조가 참석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파업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간단히 좀 대답해 주시죠. 또 질문을 연이어 드릴게요. 자, 제가 자세히 무슨 파업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는 제가 모릅니다만은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정치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노동 3권이 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파업은 누구나 저는
짧게 드렸는데 거기에 맞춰서 좀 해주시죠. 시간이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든 30초는 그게 아닙니다. 30초가 아니고 제가 짧게 대답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하시죠. 억지는 부리지 됐습니다. 마시고요. 그다음 질문 드릴게요. 당연한 거 권리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권리에 대해서 잠깐만요. 자꾸 이렇게 됐습니다. 시비를 그만하시지요. 그건 민주주의자가 자, 아닙니다. 그다음에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전과 산범이다 뭐 이런 그 그러면 공보 질문만 이력과 하고 지금 관련해서 마칠 건 시간 제가 같습니다. 네.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을 자꾸 방해하시는데 2002년 9월 5일에 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확정 판결을 받으셨죠. 그리고 이때는 서울신림고등학교 교편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런 거는 왜 지금 어떻게 이게 저 교육감 나오시는 분이 그 현재 교사로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교사가 또 하나, 아니고 잠깐만요. 이게 그 전에 발생한 천창수 사건입니다. 후보의 선거 공보를 보면 네. 노동 시간이 모두 지난 관계로 두 분의 마이크를 모두 끄겠습니다. 모두 열띤 토론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울산광역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울산 MBC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울산광역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자, 이제 상호 토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후보자들께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미처 못하신 말씀이 있거나 충분히 말씀하지 못한 점 또는 유권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을 1분 동안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김주홍 후보께서 1분 동안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오늘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TV 토론은 울산 교육감의 자격 요건과 자질 어떠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행정 경력은 전혀 없이 노동운동 경력과 부인의 명성에 기대어 교육감을 이어받으려는 그런 후보가 있습니다. 그것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해서 3건의 전과가 있는 분이 말입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은 교육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감, 그리고 무너진 울산 교육을 바로 세울 교육감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3월 31일, 4월 1일 사전투표에 저 김주홍을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4월 5일 선거일에도 저 김주홍의 손을 들어주십시오. 4월 5일 새로운 울산 교육이 시작됩니다. 저 김주홍이 울산 교육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천창수 후보께서 1분 동안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지난 4년 반 동안 울산 교육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울산 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시민들은 절대적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노키 교육감이 힘들게 바꾼 새로운 울산 교육입니다.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로 후퇴해서도 안 됩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사 출신 천창수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에 꼭 투표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여론이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투표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들의 지성과 현명함을 믿습니다. 색깔론과 흑색선전을 이겨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행복을 위해서 제가 약속드린 그런 공약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울산광역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울산광역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에 최선을 다해주신 2명의 울산 교육감 후보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남은 선거 기간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에서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울산 교육의 미래는 교육 수요자뿐만 아니라 울산 시민 모두의 투표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올바로 잘 행사해 주시길 바라고요. 투표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4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니까요. 공휴일이 아닌 만큼 출근 전과 퇴근 후 꼭 시간을 내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일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면 사전 투표일도 있습니다. 3월 31일 금요일과 4월 1일 토요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 투표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울산광역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